집집마다 주방에만 들어서면 넘쳐나는 주방 도구들. 집안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십상인데요. 하지만 주방 도구 제대로 쓰면 집안일이 반으로 줄어든다. 초보주부도 살림의 달인으로 변신시키는 주방 도구 활용법. 지금부터 고수들과 함께 배워볼까요? 요리의 반은 재료 손질. 칼질 하나로 주방을 평정한다. 오용은 고수. 웬만한 주부들도 어려워하는 판 냄비와 쌓여가는 그릇 관리. 가족 건강은 프라이팬과 그릇 관리에서 시작된다. 김선희 고수. 주방 도구의 무한 변신. 사놓고 몇 번 쓰지 않는 애물단지 주방 도구들도 아이디어 하나로 만능 도구가 된다. 홍성란 고수. 예, 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둔 결혼 16년 차 주부입니다. 제가 요리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서 집에 그릇이나 주방 도구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요리를 하고 나면 지저분해지거나 눌러붙는 그런 팬들 관리도 힘들었고요. 이런 그릇이나 팬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또 활용하는 법도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의뢰인의 고민 해결을 위해 3명의 고수들이 출동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방 구두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요리와 살림에 관심이 많다는 의뢰인. 주방을 가득 채운 소품 하나, 그릇 하나에도 세심한 손길이 느껴지는데요. 고수들도 감탄할 만큼 멋있는 주방. 그 속은 어떨까요? 많이 들어있네. 가득가득 들어있네요. 네. 어느 집이나 다. 수납장 안에는 주방용품이 가득한데요. 스테인리스 스틸 냄비랑 프라이팬을 많이 쓰시네요. 종류도 다양한 주방용품. 많은 만큼 일일이 관리하기도 힘들죠. 타거나 찌든 때가 많이 들었어요. 냄비 관리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배우고 그릇이나 공구가 많으니까 공간 활용하는 법. 예,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예. 아, 그러면 그 부분들은 제가 이제 냄비나 프라이팬 같은 것들은 제가 많이 해봤으니까 제가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릇 네. 수납하는 것도 그렇고. 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주부님이 그릇은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긴 한데 그릇 관리는 잘 못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그릇을 조금만 손질을 하게 되면 이 좋은 그릇을 더 오래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잘 배우시고요. 네. 두 명의 고수는 모니터실로 이동해 지켜보도록 하고요. 여기를 한번 열어드릴까요? 김선희 고수는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갑니다. 볼게요. 네. 스테인리스 스틸 냄비랑 프라이팬을 많이 쓰시네요. 네. 하지만 스테인리스 냄비엔 찌든 때가 그대로. 마음이 급하고 애들이 배가 고프다 그러면 빨리 해야 되잖아요. 달궈지기도 전에. 네. 그러다 보니까 눌러붙여서. 이런 상태가 되었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손잡이가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네. 요 속 같은 데는 닦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많이 지저분하게 요거 먼저 팬 눌러붙어 눌러붙은 거. 네. 요거 한번 닦아볼게요. 이렇게 불에다가 올려놓는데 먼저 물을 좀 주시면 바닥에 눌어붙은 찌든 때를 닦는 비장의 무기는 물과 우유 좀 꺼내주시고 바로 우유인데요. 지금 밑에 바닥에만 눌러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실 필요 없고 또 조금만 놔주시고 눌어붙은 부위가 잠기도록 우유와 물을 붓고 끓이는데요. 우유의 지방과 단백질 성분이 눌어붙은 때를 흡착해 불리는 역할을 합니다. 5분 후 우유가 팔팔 끓으면 우유를 버리고 부드러운 수세미로 냄비를 문지르는데요. 헹굴 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열돼 있는 상태에서 조리가 끝나고 바로 막 찬물로 해갖고 그냥 그 헹궈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찬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그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식으면 그냥 뜨거운 물로 식힌 다음에 팬을 식혀서 뜨거운 물로 좀 이렇게 세척해가지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남아있는 물기도 깨끗이 닦아주면 눌어붙었던 때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스테인리스 냄비로 재탄생. 이번에는 활용도가 높은 양수 냄비. 손이 닿지 않는 손잡이 안쪽 청소는 모든 주부들의 고민인데요. 정말 닿기 힘든데 이렇게 찌들어져 있는 부분은요. 네. 이 부분에다 베이킹소다를 좀 뿌려서 잠시 불려뒀다가 이따가 이제 이런 그 칫솔이나 이렇게 좀 힘이 좀 있는 솔을 이용해서 네. 그 사이를 닦아내시면 네, 이제 네. 깨끗하게 할 수 있거든요. 우선 손이 닿지 않는 구석에 키친타월을 이용해 물을 묻혀줍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만능 살림 재료 베이킹소다를 구석구석 잘 뿌려주세요. 젖은 키친타올을 덮어서 빨리 붉게 불려놓으셨다가 젖은 키친타월을 덮어 찌든 때를 충분히 불려준 후 때를 제거하면 되는데요. 이게 뿌르면서 네. 충분히 일반 수세미로 닦기 어려운 곳은 칫솔과 얇은 솔을 이용해 구석구석 문지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닦아내시고 불어난 때가 남지 않도록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는데요. 그쪽도 이쪽이고 이쪽도 그쪽이고 절대 닦을 수 없을 것 같던 손잡이에 찌든 때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요리할 때 사용 빈도가 높은 코팅 프라이팬. 요리하고 나면 온갖 음식 냄새가 배기 마련인데요. 이 코팅팬은 냄새가 심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그 팬을 여러 개 나눠서 쓰시면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주부님들은 편하다 보니까 한 가지 갖고 하나로 계속 다, 쓰시다가 네, 냄새가 네. 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때도 여기다가 물을 좀 넣어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과일 드시다가 남은 이렇게 과일 껍질. 과일 껍질을 넣고 물을 넣고 좀 끓여주시고 그 다음에 팔팔 끓으면 부어내시고 닦아내시면 냄새가 없어져요. 그래서 주로 이게 생선 냄새. 네, 생선 냄새가 많이 배이는 편이죠. 예, 예. 아니면 뭐 돼지고기도 요리하면 네, 냄새가 네. 좀 배이거든요. 그때 그래서 과일 껍질이나 식초나 소주 같은 것들, 곡물 같은 것들, 쌀뜨물 같은 것들, 넣고 같이 끓여주시고 부어내신 다음에 중성세제로 닦아내시면 돼요. 이때 식초를 함께 넣으면 더 효과적인데요. 재료들을 넣고 2분가량 끓여주세요. 어떤 분들은 커피가루로 한다고도 들었어요. 저도 가끔 커피 찌꺼기 모아놨다가 사용하긴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좀 이렇게 막 팬에 음식 그 냄새가 많이 뱄을 때, 특히나 생선구이 같은 거 했을 때요. 그렇게 해서 쓰면 정말 냄새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커피를 넣어서 끓이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커피 찌꺼기를 모아놨다가 그 많은 찌꺼기를 그 프라이팬에 붓고서 몇 번만 이렇게 같이 문질러주면 깨끗하게 닦이기도 하면서 냄새도 잡아주고. 괜찮네요. 한번 해볼게요. 냄새를 없앤 후에는 때도 제거해야겠죠. 이때 사용하는 것은 밀가루. 것들도 싹 붙이는 거예요. 밀가루는 기름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 프라이팬 청소에 안성맞춤인데요. 정말 냄새가 안 날까요? 냄새가 없어요. 그 비린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향긋한 냄새 네. 나죠. 오렌지 향 나요. 네. 향기도 좋고 묵은 때까지도 깨끗하게 한 번에. 네. 여기 지금 아까 붙어 있었던 찌든 그거 때 다 탄 것까지 없어졌어요. 다 네. 없어졌어요. 향이 너무 좋네요.